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추석이 지난 지 며칠 만에 쪽이 머나먼 저편에서 스폰서들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줄을 쫙 선 건 아니고요, 광고 효과가 그렇게 좋았다지 뭡니까? 그렇다면 액수 좀 늘려주세요. 아무튼 꺼끄고!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도 정말 인상적이고 쩔었던 아냐 테일러 조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드라마 퀸스 갬빗 다들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는 73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등 총 1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 출신의 여성 체스 플레이어 노나 가프린 다슈 빌리가 퀸스 갬빗을 제작한 넷플릭스 측에 소송을 걸어버렸다지 뭡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Elizabeth Harmon's not at all an important player by their standards. The only unusual thing about her really is her sex. And even that's not unique in Russia. There's Nona Gaprindaishvili. She's the female world champion and has never faced men. 바로 이 대사에 빡치인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요. 노나는 여성 최초로 그랜드마스터가 된 사람으로 퀸스 갬빗 최종회에 나온 이 경기가 열린 1968년까지 무려 50명 이상의 남성 플레이어와 대전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나는 넷플릭스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그 대사들은 전부 허위이며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내 업적을 깎아내리고 망쳤다. 진짜 여성 선구자에게 굴욕을 안겨줬다 라며 배상금뿐만 아니라 대사의 삭제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죠. 넷플릭스의 입장은 그녀의 공적에 경의를 표하긴 하겠지만 그 주장엔 아무런 타당성도 없으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해나가겠다 라면서 한판 붙을 자세를 취했습니다. 또 하나의 드라마 얘기입니다. 그레이스 아나토미 다들 아시죠? 하라는 의사는 안하고 다들 서로 사귀고 응쭈뽀 했던 바로 그 드라마 말이죠. 여기서 남주 대릭역으로 나왔던 배우 패트릭 댐시가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양반이 시즌 11에서 하차하면서 제작자인 숀다 라임스와의 불화설이라든지 여성 스텝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몇몇 소문이 돌긴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쭉 흘렀는데 리넷 라이스라는 기자가 쓴 서적 The Inside of Grey's Anatomy에 이 썰이 실렸는데요. 글쎄, 이 기자는 저서를 집필하면서 배우와 스텝을 통틀어 무려 80명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고 패트릭에 대한 진상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장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몇몇 배우는 실제로 PTSD가 올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촬영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었고 촬영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고 모두를 위협했으며 그 때문에 제작자인 숀다와 늘 불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튼 반대쪽 얘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조만간 디즈니의 마법에 걸린 사랑 2가 선을 보일 텐데요.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착하게 삽시다. 이번 영상은 서브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VPN이라는 거 들어는 보셨겠지만 써본 적 별로 아예 없으실 거예요.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VPN은 일종의 앱으로 이걸 다운받아서 클릭 한 방이면 여러분이 접속하는 국가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모바일 컴퓨터 전부 오케이. 그렇다면 제가 굳이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 첫째, 이런 거 있죠. 얼마 전엔 좀비 무쌍 워킹데드 마지막 시즌을 보려는데 흐보 막스도 호러 영화 때문에 가끔 보게 되는 셔더도 와 뒷밥. 그러나 서브샤크 VPN이 나선다면? 어때요? 참 쉽죠? 둘째론 엄청난 보안의 수듄. 서브샤크 VPN은 클릭 한 방으로 기기와 인터넷의 모든 정보에 초강력 암호화를 걸어서 개인정보부터 피싱, 악성 코드, 불법 광고를 전부 원천 차단합니다. 여러분이 굳이 폴더명을 내 문서, 기말 과제 같은 걸 적어놓은 그 폴더 안에 있는 아주 건전한 살색의 소중한 파일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셋째, 해외 직구 쌉 가능합니다. 김육회는 스트리트웨어 매니아로 허구한 날 재산을 탕진잼하고 있는데 리셀가가 여전히 미쳐 돌아가는 슈프림이 한국에선 일본 썸만 접속되는 거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클릭 한 번에 바로 장바구니, 결제창까지 죄다 품절이라 살 수 있는 건 빤추밖에 없지만요. 주소요, 우리 집 주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졸라 놀랍네요. 제가 이런 상을 받다니. 저기 이전 광고에 나왔던 친구가 와있군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주간 김육회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혜택까지 빠방하게 줍니다. 땡큐. 그럼 지금 바로 고고고! 지난 9월 12일이 분노의 질주 폴 워커의 생일이었죠. 빈디젤은 어김없이 친구 폴을 SNS를 통해 기렸는데요. 참 할 말이 많아. 평소 같으면 내가 네 생일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믿지도 못했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이 끝남으로써 마음은 늘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항상 그리울 거야. 라고 말을 했네요. 폴 워커는 정말 멋진 배우였는데요. 불과 인생 커리어 최고조를 달리던 4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사람 일 모르겠습니다. 캡틴 마블 불이 났으니 마치 이소룡 같은 복근을 선보였네요. 와, 이건 진짜 킹정. 브리는 최근 캡틴 마블의 속편 더 마블스를 위해 엄청 빡센 훈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힘겹겠지만 슈퍼히어로도 되고 입금도 되니까 화이팅 하십시오. 한때 국뽕 치사량의 바로미터였던 타임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얼마 전 해리와 메건 부부가 선정되면서 타임지의 표지까지 장식을 했는데요. 물론 표지는 전부 7개의 버전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두 명의 피부가 너무 윤기가 좔좔 흐르고 눈동자가 사슴처럼 빛나며 무엇보다 해리의 헤어스타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해리 왕자는 러그라도 뒤집어 썼냐 라는 사람도 나타났는데요. 해리가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왜 메간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거냐. 뒤에 웅크리고 숨은 줄 등등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아무튼 타임즈도 뽀샵합니다. 얼마 전 티모시 살라메가 뉴욕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저세상 간지 딱 10초만 바라보시죠. 아니 무슨 옷을 저딴 식으로 입었는데도 일론 머스크와 동거 중인 록 가수 그라임스. 얼마 전 맥갈라인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보그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라임스는 아들 엑스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라임스의 본명인 클레어라고 부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에 대해 내가 갖고 있는 혐오감을 내 아들도 느끼고 있는 걸지도 라고 그라임스는 말했는데요. 자신이 왜 엄마라는 단어에 혐오감을 갖고 있는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전 아직도 읽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간 꾸준히 주간 김효캔을 봐오셨다면 톰 크루즈의 우주 영화 촬영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톰 크루즈는 스페이스X, 나사와 손을 잡고 영화를 실제 우주에서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서 촬영된 영화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인류 최초 우주 영화의 기록을 잽싸게 가로채기 위해 자기들도 제작 일정에 돌입했고 톰보다 앞선 스케줄을 잡기 전까진 말이죠. 러시아의 영화 제작팀은 다음 달 12일 임무를 위해 이륙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촬영하는 영화 제목은 더 챌린지라고 하고요. 우주 비행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파견된 러시아 의사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 영화에는 러시아 우주국인 로스코스모스의 공영방송 채널 1,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감독, 배우가 총출동하는데요. 제작진은 올해 초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에서 우주여행 훈련을 수료, 지난주 목요일 정식으로 프로젝트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영화는 스포츠가 아니라며 톰 크루즈와 경쟁하고 있는 것을 부정했지만 러시아 친구들이 뭐 깃발을 먼저 꼽을 순 있겠지만 너네한테는 그게 없어. 톰 크루즈 토명도 당초 2021년 10월에 이륙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스케줄을 알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냥 일론 머스크랑 지금이라도 한 대 띄워서 기록 스틸해버리세요 형님. 드디어 이제 곧 기어이 마침내 파이널리 개봉하는 김효캐가 사랑하는 액션 프랜차이즈 007의 신작 No Time to Die, 죽을 시간도 없어의 다니엘 크레이그가 본인의 마지막 본드 작품인 이 영화의 촬영 마지막 날에 스피치를 하던 영상이 공개되어서 화제네요. 한번 보시죠. And a lot of people here worked on 5 pictures with me, and I know there's a lot of things said about what I think about these films and all of those whatever, but I've loved every single second of these movies, and especially this one, because I've got up every morning and I've had the chance to work with you guys, and that has been one of the greatest honors of my life. 이렇게 말하며 울먹였네요.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제임스 본드 영화를 다음 주면 볼 수 있습니다. 링에서 수많은 적과 붙고 그들을 때려 눕혔던 레전드 복싱 선수 매니 파퀴아오가 더욱더 격렬한 싸움에 도전합니다. 파퀴아오는 내년에 열리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표명했는데요. 9월 19일에 열렸던 당회의에서 제대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파퀴아오는 나는 파이터입니다. 링 밖에서도 링 안에서도 변함없이 파이터입니다. 진짜 용기를 갖고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파퀴아오는 올해 42살로 진짜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필리핀 국민들은 두테르테 대통령 정권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변화를 바라고 있고 많은 이들이 파퀴아오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 주간 김효캐를 보시고 제보들을 주셨는데요. 미국 언론과 캐청자들이 주목하고 있던 여행 유튜버 개비의 실종 사건이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습니다. FBI 덴버 지부와 미국 국립공항관리청, 경찰 당국은 9월 19일 개비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와이오밍에 있는 국립삼림공원의 캠핑구역 근처였고요. 가족의 실종 신고 8일 후였고 약혼자 브라이언이 혼자 집으로 돌아온 후 18일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약혼자 브라이언은 경찰의 사정 청취를 거부한 이후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50년 경력의 한 사립탐정이 인사이더의 자기 견해를 밝혔습니다. 허비 모스라는 이 탐정의 말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쉽게 국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마스크로 덮는 게 일반화가 되어서 경찰이 실종된 브라이언을 특정해서 찾아내는 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태라죠. 허비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딘가에 숨어 있다. 둘째,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걸 시도한다. 미디어가 개비에 대한 보도를 하는 건 입원의 확률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지에선 개비의 실종을 계기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의 견해를 적고 추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요. 경찰의 쓸모없는 제보들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 개비의 사인이 밝혀졌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사인에 대해서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아무튼 공식적으로 개비의 실종 사건은 살인사건이 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38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제시카 슐츠는 당시 친구들과 야영 중이었다는데요.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한 승합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목격한 브라이언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이었고 옆에 개비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개비 사건과 더불어 일주일 넘게 실종 상태인 브라이언에 대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비 사건이 엄청 쟁점화되다 보니까 비슷한 종류의 다른 사건들도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트위터리안이 3개월 전에 애리조나에서 실종된 다니엘 로빈슨 사건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의 아버지는 지금도 그를 찾고 있다. 라는 글을 게시한 걸 계기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디 애리조나 리퍼블릭에 따르면 현재 행방 불명 상태로 알려진 사람은 다니엘 로빈슨이라는 24세의 남성으로 6월 23일 피닉스 교회에 있는 직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된 게 마지막 행적이라고 합니다. 한 달 후 다니엘의 지프는 에어백이 터진 채 사막 계곡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요. 다니엘의 휴대폰이나 지갑, 열쇠 등의 소지품은 그 자리에 남은 채 사람만 없어졌다고 합니다. 바람의 검심에서 켄신의 숙적, 애니시를 연기한 일본의 인기 배우 아라타 마켄유가 주연으로 헐리우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인기 만화 중에 세인트 세이야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작품의 헐리우드 실사판에 출연하게 된 것이죠. 마켄유는 킬빌에도 나왔던 배우 치바 시니치의 장남으로 미국 LA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2018년에는 헐리우드 영화 퍼시픽 림 업라이징에 출연해서 처음으로 헐리우드를 먹었는데 이번엔 주연을 땄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잘 씻지 않는 배우들 파문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나 봅니다. 얼마 전 자신의 새로운 넷플릭스 영화 더 길티의 시사회에 등장한 제이크 질레날은 자신이 목욕을 잘하지 않고 그게 피부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며 인간은 자연스럽게 정화된다는 코멘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은 정기적으로 샤워를 하고 있다고 번복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이러니한데 질문에 답변을 해도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불행히도 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네요. 라고 농담까지 날렸죠. 원더우먼 갤가도시 배트맨의 카우를 쓰는 영상을 공개했네요. 이런 영상을 올린 이유는 매년 9월 첫째 주 토요일이 배트맨 데이라서 그렇습니다. 9월 20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우 윌 스미스의 집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무려 4,200만 달러, 하나로 거의 500억에 달하는 대저택인데요. 구급차와 소방차가 왔다고 합니다. LA 소방당국은 불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연기가 많이 발생했고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화재로 인한 부상자도 없다고 합니다. 이때 윌 스미스 가족은 윌의 아내 제이다 핑켓의 5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롤러스케이트를 신고 파티를 열고 있었다는데요. 윌은 자신의 집 부지 주변에 여러 분리된 토지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그중 한 곳에서 불이 난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대형 산불이 있기도 했으니까 난리가 날만도 하죠. 벤 애플렉과 헤어진 아나 디 아르마스의 새 남친이 데이트 짝대기 앱 틴더의 부사장
폴 부카다키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사람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함께 있는 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귄다는 보도는 올해 6월에 나왔고 서로 친구 소개로 만났다고 합니다. 벤 애플렉과 헤어진 건 아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이미 벤이 아이가 많아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아직 일요일 많이 남았으니까 맛 좀 하시고 또 다음 주 연휴를 기다려 보자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진이 연예동산 주간 김효태 K였습니다. 또 만나요.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